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개념. 부갑상선은 갑상선의 뒤쪽에 위치하는 4개의 작은 내분비샘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파골세포에 의한 뼈 흡수를 촉진시켜 뼈에 저장된 칼슘을 혈액 속으로 분비시키고 신장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며 소화관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부갑상선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부적절하게 많이 분비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크게 1차성과 2차성, 그리고 3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구분됩니다. 1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1개 이상의 부갑상선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산되고 그로 인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1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80에서 85%는 부갑상선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의 일종인 부갑상선 선종이 원인이고 나머지 15에서 20%가 부갑상선 증식증, 그리고 1% 미만에서 부갑상선 암이 원인이며 드물게는 유전적 원인에 의해 부갑상선, 갑상선, 뇌하수체, 췌장 등 여러 부위의 뇌분비샘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다발 뇌분비샘 종양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것은 신부전이나 비타민 D 결핍증 등으로 인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부갑상선이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갑상선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3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부갑상선이 정상적인 조절 기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 특별한 이상 증상 없이 혈액 속의 칼슘 농도만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무력감이나 피곤함 등 비특이적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뼈 속의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칼슘 농도로 인해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장 관계에 영향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소화성 궤양, 변비, 급성 췌장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기억력 감퇴, 정서불안, 우울증, 졸림, 혼수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이나 근력 약화, 관절통 등의 신경근육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방법. 1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80% 이상은 1개의 부갑상선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해당 부갑상선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2에서 3cm 정도의 절개를 시행하는 최소 침습적 부갑상선 절제술이나 목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내시경 부갑상선 절제술을 통해 이상이 발생한 부갑상선을 절제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부갑상선 질환이 확인되거나 갑상선 질환이 함께 발견되어 동시에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절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성 또는 3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다발 내분비 샘 종양에 관련된 경우에는 목 아래 부분에 5에서 6cm 정도의 절개를 가한 다음 4개 중에서 가장 정상에 가까운 부갑상선의 절반만을 남기고 나머지 3개 반의 부갑상선을 모두 절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술 전 준비사항. 수술에 앞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부갑상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합니다.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하는데 평소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복약 지도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며 수술 시간은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개의 부갑상선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2에서 3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가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2개 이상의 부갑상선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절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쪽 겨드랑이와 유륜 부위에 작은 절개를 가한 다음 수술기구와 카메라를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내시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 부위에 흉터가 생기지 않아 미용적으로 우수하지만 출혈이 많이 되거나 병변이 큰 경우, 주위 조직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처럼 내시경만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의 피부를 절개하여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집도의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혈액 검사를 시행하면서 부갑상선 절제로 인해 혈액 속에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술을 종료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절제한 부갑상선에 대한 동결 절편 검사를 의뢰하여 병리 조직학적 진단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부갑상선을 절제한 후에는 지혈을 시행하고 필요시 수술 부위에 혈액이나 액체가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후 진행 과정. 수술 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소량의 물부터 마시기 시작하여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과 전신 마취로 저하된 폐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1시간에 10번 정도 심호흡을 하시고 배액관이 삽입된 경우에는 배액관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퇴원은 수술 1, 2일 후에 하게 되는데 배액관은 퇴원 당일에 제거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퇴원 후 외래에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상처는 피부 아래에서 녹는 실로 봉합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소독을 하거나 실밥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병리 검사 결과가 나오므로 수술 결과와 추가적인 치료 계획 여부 등은 외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서는 병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외래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한편 부갑상선 질환은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출혈. 목 부위는 혈관이 매우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수술 중 세심하게 지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출혈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갑상선은 기관의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혈액이 고여 기관을 압박하거나 출혈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 합병증. 피부를 절개한 부위나 내시경 수술을 위해 피부 밑을 박리한 부위에 혈종이 생기거나 멍이 들 수 있으며 수술 후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일부 환자에서는 박리했던 피하 조직이 유착되면서 피부 주름이 생기거나 음식을 삼킬 때 목의 피부가 움직여지고 목이 당기는 듯한 느낌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술 다음 날부터 목을 과도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스트레칭하듯 목과 어깨를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경 손상. 기도의 양측, 갑상선 바로 아래에는 목소리를 내는 성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후두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갑상선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후두신경이 손상을 입거나 손상이 없더라도 자극을 받으면 목이 가라앉거나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한편 종양이 신경을 침범한 경우에는 신경을 절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70% 정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회복되지만 30% 정도에서는 영구적인 손상이 남게 되고 드물게는 마비된 성대가 기도를 막음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위 조직 손상 및 림프액 유출. 갑상선 주위에는 기도와 식도, 큰 혈관 등이 지나가기 때문에 드물지만 수술 과정에서 이러한 주위 조직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중 목 부위의 림프절을 절제한 경우에는 림프관에서 림프액이 유출되면서 장기간 배액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갑상선 제거로 인한 합병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높아져 있던 칼슘 농도가 정상화되는데 특히 골병변이 심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뼈 조직이 혈액 내의 칼슘을 강하게 흡수하면서 혈액 내의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골기하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기능이 항진된 부갑상선을 수술로 절제한 이후에는 반대로 부갑상선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하됨으로 인해 혈액 내의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골기하 증후군이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손발 저림, 손이나 입 부위의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사제나 경구약을 통해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